송영주TV입니다. 자, 오늘은 1월 이적 시장 라리가 클럽들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이적 시장, 사실 라리가 클럽들은 소위 얘기해서 하위권에 있는 클럽들이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면서 뭐 그라나다, 마요르카, 알라베스 이런 클럽들이 선수 영입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한 4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클럽들 중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팀은 그래도 바르셀로나 정도. 바르셀로나는 그만큼 급하니까.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바르셀로나는 여름 이적이 개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이적이 급할 수밖에 없었고 겨울에 4명을 영입했는데 이게 바르셀로나 역사상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영입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입한 선수들도 보면 참 참신해요. 참신하죠. 네. 네. 이 얘기는 뭐 영상이 나갔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다마 트라오레랑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동안 바르셀로나가 추구해왔던 그런 철학들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된 축구를 해온 선수거든요. 아다마 트라오레는 물론 이제 유스 출신이나 그런 접점이 있지만은 오바메양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그때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에 부임할 시기에도 결국은 오바메양이랑 결별을 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술적 문제로 결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바메양 개인의 문제로 좀 결별하게 됐지만은 이게 또 바르셀로나에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도 궁금해요. 오바메양이 사실 가봉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프랑스 태생이에요. 가봉 국기 받아오셨나요?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태생이라서 마치 그런 느낌 들어요. 덴벨레 같은 놈을 정리를 못했는데 그와 유사한 놈이 왔다. 어라? 둘 다 도르트문트 출신이네. 둘이 또 친해. 훈련장에서 침묵질하고 막 그러더라고. 여하튼 이제 바르셀로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영입한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할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바르셀로나 얘기는 아니고 바르셀로나 외 상위권 클럽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없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은 건들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방출 루머들이 좀 줄어 있었고 어떤 선수들을 주시한다더라. 미래를 위해서 주시한다더라. 이런 소식들은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영입은 없었어요. 네, 구체적인 영입은 없었고 다만 그건 있죠. 음바페하고 사전 계약이 됐다. 컸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킬리안 음바페가 온다. 이건 확실하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영입한 선수도 없고 나간 선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비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벤제마 백업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요비치는 지켜냈고요. 그 대신 아자르라든가 아니면 이스코라든가 몇몇 선수들을 정리하고 싶었으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코라든가 가리스 베일은 여름이 되면 걸어 나가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걱정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그렇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하는 세비야 입장에서는 공격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대단한 선수들이 왔습니다. 마시알, 앙토니 마시알 그리고 헤수스 코로나가 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로페테기 감독이 마샬을 왜 원했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로페테기 감독이라든가 몬치 단장이 마샬 영입에 공을 들였고 결국은 임대 영입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왜? 세비야가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니까 로페테기 감독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비야가 올 시즌에 경기를 압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은 무승부라든가 패배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런 경기들을 다 잡고자 노력을 한다. 그러면 공격 쪽에서 조금 더 뭔가 재기발랄한 선수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앙토니 마샬이 골을 못 넣는다 할지라도 은근히 흔들어 놓으면서 놀라운 골을 넣기도 하잖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앙토니 마샬 같은 스타일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세비야가 갖고 있는 2명의 스트라이커 엔네실이라든가 라파미르 같은 경우에도 라파미르는 좁은 공간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엔네실이는 앞쪽에 공간을 파고들면서 뭐를 만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엔네실이 또 형제의 페르소나 엔네실이는 터졌다면서 터졌다가 쓱 하고 다시 봉인된 상태입니다. 결국 마샬을 데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는 헤수스 코로나가 합류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선수가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포르투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그렇고 이 1대1 상황에서 이 돌파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했고 여기에서 측면을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선수였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세비야에서도 또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세비야 입장에서는 확실히 올 시즌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고 있다는 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마도라든가 오스카 로드리게스라든가 이드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했는데 오스카 로드리게스가 헤타페로 갔다는 거는 눈여겨봐야 되고 왜냐면은 헤타페 입장에서도 잔류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보강했어야 네, 되니까 오스카 로드리게스는 잘 영입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베티스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영입한 선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것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나간 선수가 뭐 시드네이, 로베르 곤살레스 이렇게 적긴 했지만은 사실상 나간 선수도 없어요. 여기도 레알 마드리드하고 비슷한 흐름이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페그리니 감독이 지금 전력에 100%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선수도 없고 들어온 선수도 없다. 지금 전력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베티스가 지금 성적에도 만족할 수가 있다. 올해는 요 성적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킨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네. 그게 챔피언스리그 못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3위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4위는 가능하다? 4위는 가능하다. 그럼 바르셀로나 어떻게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베티스도 어느 순간에는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를 어떻게 견디느냐의 문제고 그 네. 위기가 왔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어떤가의 네, 문제예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면서 네. 전력을 보완한 이유는 결국은 4위 자리를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4위는 해야지 체면이 서거든. 네. 그러면서 이제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헤이니도 만다바라는 레프트백을 릴에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 바스를 발렌시아에서 영입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뭐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오 괜찮았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건 내가 생각하기엔 감독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트리피어가 나갔으니까 오른쪽 측면은 강화시켜야 돼요. 누군가 하나는 와야죠. 네. 근데 네. 다니엘 바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오른쪽 다 쓰니까 네. 다니엘 바스를 영입한 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알짜 영입이다. 라리가 경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제 생각엔 발렌시아에서 아틀레티코로 넘어왔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리고 헤이니도 만다바를 영입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생각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긴 네. 있습니다. 여하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영입을 하긴 했지만은 어찌 보면은 트리피어가 나간 자리를 바스로 메웠다. 이렇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좀 보면은 이게 바르셀로나가 너무 폭망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지 아틀레티코도 만만치 않겠죠. 만만치 않아요. 예, 부진했어 올 시즌. 네. 올 시즌 두 팀이 또 어떤 성적을 내는지 봐야 되겠어요. 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사크 관련해서 이적설이 굉장히 뜨거웠죠. 네. 그러면서 아스날이 이사크를 영입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굉장히 뜨거웠지만 결국 나간 선수는 없고요. 지켜냈어. 그리고 네. 하피냐를 영입하면서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좀 더 높였습니다. 네. 이거는 뭐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소겠죠. 네, 4위 경쟁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 네, 시즌에? 소시에다드는 4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스쿼드를 넓힐 필요성도 있었고 중원의 네. 힘을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었거든요. 다만 소시에다드가 4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터져줄 선수들이 터져줘야죠. 오야르사발이든 이사크든 네. 이런 선수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전반기에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예, 분명히 잘한 경기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쳐진 경기들이 있는데 이 기복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위 비아레알 얘기까지는 드리려고 하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로셀소를 영입했습니다. 이게 로셀소 영입은 플러스 요소죠. 네. 네, 에메리 감독 입장에서는 로셀소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로셀소를 또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르지오 오리에는 그 전에 이제 영입을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자 비아레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셀소 영입으로 인해서 중원 쪽에서 무언가 더 많이 풀어가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1위부터 7위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영입을 가장 분주히한 팀은 그래도 바르셀로나예요. 네. 네. 그리고 영입이 없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 베티스인데 이 두 팀은 지금의 성적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대변한 거고 네. 세비야는 우리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비아레알은 바쁘다.
우리 좀 더 정신 차려야 네. 된다. 그런데 그건 있죠. 이 소시에다드 비아레알은 우리가 진짜 바쁘긴 한데 돈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임대를 통해서 전력을 좀 보강했다. 아니 비아레알 이적 합류한 선수들을 보면은 둘 다 공교롭게도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고 토트넘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좋았진 않았던 선수들이에요. 네. 이 선수들이 근데 또 로셀소는 과거에 또 라리가에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던 선수니까 네. 그때의 모습을 좀 재현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한 팀만 더 얘기할게요. 한 팀은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야, 이 팀은 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발렌시아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바뀐 팀이 발렌시아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4명을 영입했는데 마마르다시빌리는 완전 영입하게 된 네. 거니까 이거는 노내로 치더라도 3명을 영입했습니다. 쿠마르트라는 바젤에서의 센터백, 그리고 브라이언이 토트넘에서의 윙어, 네. 그리고 일라이스 모리바 잘 알고 있죠. 바르셀로나 팬이라면. 네. 라이프치 네.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네. 3명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고자 노력했는데 반면에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다니엘 바슨, 하손, 피치니, 알렉스 블랑코, 마누바에오, 호레 사인즈 그리고 크리스티안 리베로 등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미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전력을 보강하고 어떻게 해서든 메우려고 노력해서 임대로 브라이언 힐이라든가 모리바를 영입했는데 호세가야라든가 아니면 솔레르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 협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재계약이 안 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두 선수는 또 그리고 더 상위 클럽들에서 또 노리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발렌시아는 향후 2년 동안 나갈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팀이 개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을 봤을 때 선수들이 종료되는 게 다음 여름이나 아니면 다다음 여름. 그러니까 2022년 여름이나 2023년 여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발렌시아는 이적 시장마다 이렇게 요동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요동친다는 건 뭐냐면 발렌시아가 일관된 성적을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왜 많은 선수들이 바뀌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선수들이 네. 왔을 때 또 적응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벌어줘야 되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박 나면은 정말 초대박인데 네. 보통은 쪽박이 많이 나죠.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해서 그 남은 시즌은 잘 못 보내더라도 나중에 또 터지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죠.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발렌시아는 좀 아까운 게 올 시즌에도 올 겨울에도 결국은 좀 현재 상황에 급급한 네, 맞아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봐지고 물론 이게 또 클럽의 상황과도 또 연결 지어지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또 착착 진행해서 예전 과거의 발렌시아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영광의 모습들을 재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입을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래도 세비야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쏠쏠하다고 네, 쏠쏠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마시알에 대한 의문이 붙긴 하지만 어찌됐든 잘만 풀린다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밑에 팀들 중에서 헤타페, 그라나다 이런 팀들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위험 부담이 있는 클럽들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선수 영입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이런 것보다 선수단 교통 정리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서 시메오네 감독이 확실한 플랜 A를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문제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하피냐 영입한 거 잘한 거긴 맞지만은 전방 쪽에서 터져줘야 된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를 좀 맞춰놔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고 발렌시아는 제가 느끼기엔 결국은 브라이언이라고 모리바는 임대 영입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못하면 또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잘해도 또 결국 잡기는 쉽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고. 그래서 발렌시아가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최근에 라리가의 이 이적 현황들을 보면은 참 확실한 영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렵죠. 전부 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영입들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라리가 전반에 스페인 전반의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빨리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에이, 바르셀로나만 잘하면 돼. 에이 진짜 뭘 그런 소리를 하냐. 야, 아담아 오바메양 정신 차리고 잘하자. 안 된다니까 둘이. 믿지 마.